네, 월요일에 월가이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미국에 큰 이슈가 있는 만큼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이든 임기 4년 성과 총정리입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바이든 정부 증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시간은 월요일 날 일단 취임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거래일수로 보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또 화려하게 3대 지수 모두 이제 그 반등하면서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에요. S&P 500은 무려 56%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9%, 나스닥은 46%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보통 선거 대통령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올랐냐 그러면 S&P 500은 평균적으로 임기 4년 동안에 40%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보통 평균보다는 50% 정도 더 놀라운 성과를 보였던 것을 일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37% 올라갔는데 평균요. 바이든은 39%니까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58%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4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그 4년 동안의 주요 시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큰 틀에서만 보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이제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된 그 한 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2년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죠. 계속해서 1년 내내 떨어졌던 것이 2022년이 되겠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였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그럼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얘기되면서 2022년 1월이 고점이었고요. 10월까지 그냥 계속해서 내리기만 했던 그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과 2024년은 연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올라가면서 급반등에 성공하였고요. 특히 이 시장에서 가장 끌고 갔던 것은 바로 AI 열풍이 나오면서 결국 그 선봉에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고 또 작년 이후에는 또 테슬라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팔란티오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소수 종목의 그런 고성장에 올라탔으면 주가는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었던 그런 4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일까지의 그런 시간이 일단 지나왔는데요.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반짝 조정기를 보여주고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지금까지 보면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S&P 500은 3.7%, 다우지수는 3.0%, 나스닥 6.5% 올라갔습니다. 선거 이후 취임일까지 평균 수준을 보면 S&P 500은 2.1, 다우는 2.3, 나스닥은 3.6이었기 때문에 이 3대 지수 모두 소위 당선일부터 취임일까지의 평균보다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트럼프 2.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내일 해드리겠지만 과연 미국의 예외주의가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소위 미국, US,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이란 말이 그냥 화두 중에 화두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좋아지고 미국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많은 분들은 아마 한국 주식 하셨고 작년 이후에 소위 국장을 탈출해서 미국 시장을 조금 해볼 여러분들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이 결국 다 미국만 잘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미국의 예외주의가 계속 트럼프 2.0 시대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웬만해서 2.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이번 달에는 그나마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었지만 소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수 있을까? 네. 결국 이것은 금리 인하 횟수와 맞물려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어떤 실적이나 물가 상황이 나올 때마다 올해 금리 인하가 뭐 2번이다, 1번이다, 뭐 한 번도 없을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수치를 보면 그나마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어서 2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분명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이익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지
참고적으로 올해 목표치는 전망치는 한 15% 정도의 이익 전망이 연간 기대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트렌드 측면에서 보면 AI의 광풍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고 AI가 좀 더 진화돼서 발전돼서 어느 쪽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을지 이런 정도가 아마 트럼프 2.0 시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우선주의로 미국 주식을 계속 좀 이어나갈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좀 취해야 되고 좀 버려야 되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위험에 처한 기업들입니다. 관세 상승 경고, 인플레 재확산 우려, 긴장감이 큰데요. 트럼프 관세로 우려되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미국 주식하실 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미국 사람, 미국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미국 아이비들의 냉정한 시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증권사 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비판하는 것이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뉴스나 기업 분석에서. 그렇지만 미국은 이렇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를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눈높이가 낮아지는 기업들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번 트럼프 시대에 아마 가장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아마 관세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만큼 현실될지 모르죠. 앞선 코너에서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안에 뭐 중국에 방문하고 싶다 얘기하면 거기 가서 뭐 싸우고 오겠습니까? 뭔가 또 합의를 보고 올 텐데 여하튼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 이런 관세 인상이 있을 경우에 어느 쪽은 좀 피해야 되지 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의류 및 가정용품 쪽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뭐 수입품 이런 관세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60% 이상 관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무지 모르지만 이런 걸 관점에서 울프 리서치에서 몇몇 종목군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표부터 보시면 스텔란티스, 캐터필라, 룰루레몬, 그리고 에버크럼비 피치 같은 소위 의류라든가요. 그리고 소매용품 이런 것들의 비중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종목 몇 가지 익숙한 거 확인해 드리면 캐터필라입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캐터필러를 약간 경고를 받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한 가을 이후 반등하고 있는 것이 룰루레몬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옷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버크럼비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음주, 그 주류에 대한 어떤 암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다가 이런 것도 역시 다 대부분 수입품이거든요. 맥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달러 제너럴 이런 건 우리나라로 보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다이소 같은 건데 저렴한 물건은 뭐 미국에서 만들겠습니까? 거의 안 만들고 거의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아메리칸 이글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됐을 경우 많건 적건 간에 좀 부담된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우려가 되면서 그와 관련한 기업들 꼭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볼까요? 현금 흐름 굿, 높은 배당 성장 종목들입니다. 울프 리서치가 높은 배당금 성장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시했어요. 7개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결국은 퀄리티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계속 나고 있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 배당을 좀 인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종목을 선택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울프 리서치에서 종목을 한 6개, 7개를 여기 좀 선정해 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익숙하고 아실 만한 것들만 몇 가지만 또 추려보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되겠고요. 주택건설업체 대표적인 것이죠. 레나가 포함되고 있겠고요. 시스코 그리고 작년에
별로 많은 분들이 관심 없었지만 탑10의 시가총액 주가 상승률을 올랐던 것이 항공주가 포함됐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델타항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날 미국 시간 화요일날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소재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도 좀 관심권에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학용의 월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